안녕하세요. 최종인 원장입니다. 7장 대칭 N상 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교류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교류들은 그때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단상 교류라고 합니다. 선이 두 가닥이었죠. 보세요. 이렇게 N극과 이렇게 S극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요. 회전합니다. 그러면 실제 전기를 어떻게 뽑아내냐면 여기에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에서 하나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교류 전압이 발생해서 이러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보세요. 상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단상이라고 합니다. 단상.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닥 전선 뽑아내고 여기서 한 가닥 전선 뽑아내요. 그러면 이선식이라고. 이선식. 단상 이선식.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 있죠. 그 가정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전기는 단상 이선식이다. 물론 접지선도 포함됩니다. 근데 접지선은 전력을 공급한다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류라고 하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단상 이선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길 가다가 혹시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철탑이 서 있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맨 위에 선이 하나 있어요. 얘는 맨 위에서 뭐 하냐면 벼락치죠. 그 벼락을 대신 맞아주는 선입니다. 가공지선이에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이 아니고 보호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 외에 이런 선이 전력 공급하는 선입니다. 선이 하나, 둘, 세 가닥이죠. 양쪽에도 있습니다. 양쪽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얘가 한 세트예요. 얘도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3선이 한 세트인데 한 세트에서 두 세트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세트를 하지 않고 2회선이라고. 2회선. 그리고 이런 3선의 경우는 우리가 3상이 됩니다. 3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단상보다는 이 3상을 더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교류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는 처음부터 3상을 말씀드리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통해서 교류의 개념을 2장, 3장, 4장에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2장, 3장, 4장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3상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뿐만 아니고 전기, 기기 혹은 전력공학, 그 다음에 실기까지 이 3선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 3상이 더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우는 3상의 개념이 굉장히 전기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달 제목이 뭐냐면 대칭 N상 교류예요. 여기 N이라는 것은 우리가 1, 2, 3, 4, 5, 6 쭈쭈쭈 갈 수가 있습니다. 이 N이 1이면은 단상. 2는 없어요. 2는 안 써요. 3이면 3상이요. 3상. 그 다음에 4, 5, 6. 얘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요. 보세요. 3상만 해도 전선이 3가닥이다 혹은 4가닥 들어갑니다. 만약에 6상이다 라면은 전선이 6가닥, 7가닥 들어가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상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쓴 것, 일반적인 것이 이 3상 교류를 사용합니다. 물론 6상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서 대칭 3상교류라고 하면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요. N상교류 하면 3상교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제목은 대칭 N상교류지만 3상교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친 모습이 똑같다 라고 하면 이 사이를 대칭이라고 하는 대칭.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에 평형 3상 교류가 있습니다. 평형 3상 교류 한번 볼게요. 우리 2장에서 교류를 설명할 때 전압을 갖고 합니다. 전압은 루트 2의 V의 사인 2파 FT 플러스 세타입니다. 맞죠? 순식값 식이 얘가 크기고요. 얘가 파형이고 얘가 주파수고 얘가 위상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교재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다상교류는 주파수가 같으나 주파수가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3상이라고 하면은 3상이라면 상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세요. 단상일 때 얘가 하나였죠. 3상이라는 것은 이게 3개라는 거예요. 3개가 3상입니다. 그리고 상의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A상이라고 하고 얘를 B상, 얘를 C상으로 했을 때 이 3개의 상은 서로 주파수가 같아야지 다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은 달라요. 위상. 세타는 다릅니다.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주파수는 같고 위상은 다른 여러 개의 기전력이 같은 회로계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고루 방식이라고 하는데 3상 교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상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이거 보세요. 이 식에서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있는 각 기전력 사이 위상차가 갔을 때 이 세타 위상이 아니고 위상의 차 A상, B상, C상끼리의 위상의 차가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대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크기가 다르거나 위상이 차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상의 순시전력의 총합이 맥동하는가 맥동하지 않는가. 맥동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일반 정연판을 맥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맥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맥동. 그래서 이것을 평형이라 그러고요. 이것을 불평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칭이어야 되고 평형이어야 되겠죠. 비대칭이고 불평형인데 전원으로 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불평형이 되고 비대칭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은 평형의 대칭 상태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 것 외형파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전원으로 사용하고 이번 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3상, 대칭, 평형 이런 회로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3상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3상을 하려면 앞에서 배운 단상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복습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한 개짜리가 이해가 돼야 세 개짜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상을 먼저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단상 교류입니다. 보세요. 발자국을 이렇게 되죠. N
n극과 n극과 s극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거 하나의 상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의 상이 나오는데 0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90도에서 180도일 때 0, 그 다음에 270도일 때 마이너스, 360도일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단상교류예요. 단상교류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 V는 보세요. V는 순식값식 V는 루트 2배의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 그림상에서는 0도지만 우리가 교류에서 일반적인 식은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V의 세타 뭐예요? 극형식으로 나타냈었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삼각함수 형식이나 복소수 형식으로 바꿨었던 거죠. 맞죠? 단상입니다. 그러면 삼상교류를 한번 볼게요. 삼상교류 이렇게 보여. 그죠?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혹은 발전기에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 원동력이 뭐예요? N극과 S극 자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안에는 얘가 회전을 하죠. 뭐가 회전시켜요? 수력발전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는 한 번 회전을 하는데 요 하나를 회전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보세요. 세 개를 회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되시죠? 어차피 회전시키는데 하나 회전시키는 것보다 세 개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한 바퀴 360도면 이 사이에 각도차는 얼마일까요? 360을 3으로 나누면 이 사이에 120, 이 사이에 120, 이 사이에도 120이 되겠죠. 맞죠? 120도를 라디안법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360도가 2파이니까 360도 2파이니까 120도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나에 상이 하나예요. 즉 여기에 상이 하나, 여기에 상이 하나, 여기에 상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단상에서는 여기 상 하나가 생겼죠. 두 선 사이에 하나가 생겼는데 삼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세 개가 생기니까 각 상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의 회전 순서를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VA를 A상을 기준입니다. 얘를 우리가 0도로 보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0도. A상 기준이라서 A상을 0도로 주는 겁니다. 뭐 B상이 기준이고 0도면 약간 이상하잖아, 맞죠? A상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떤 극형식으로 바꾸면 크기는 V에 위상은 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B상은 어떻게 되냐? B상은 A상보다 120도 늦죠? 보세요. A상이 이 위치에 갔을 때 B상은 비로소 A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상은 A상보다 위상이 120도 늦다.
그러면 루트 2의 V의 사인 오메가 T 얼마? 마이너스 120도는 V의 뭐? 마이너스 120도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라디안법을 하면요. 그 다음 VC는 어떻게 돼요? A상보다 얼마? 240도가 늦죠. 이렇게 A가 이만큼 왔을 때 C는 비로소 A의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VC는 루트 2의 V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40도는 라디안법으로 3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형식으로요. 이걸 그림으로 파양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상 기준 합니다. A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VA예요. 그러면 B상은 어떻게 된다? A보다 120도 늦다는 겁니다. 120도는 어디?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C상은 어떻게 되나? C상은 어떻게? 240도 늦죠. 240도면 얼마? 여기가 360도니까 240도면 여기. 그래서 C상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B상이 120도 늦죠. 3분의 2파이 늦는데 우리가 얘가 돌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얼마? 240도가 앞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해도 B상은 120도 늦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240도 앞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상은 VC인데 C상은 어떻게? 120도가 240도 늦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되죠. 어떻게? 120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는 그대로 V의 0도 기준이니까 V의 0도로 하고요. 얘는 V의 마이너스 3분의 2파 120도 늦는다 혹은 240도 앞선다. 얼마? 플러스 3분의 4파. C는 240도 늦다 혹은 120도 앞선다. 플러스 3분의 2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겁니다. 삼상에서 A, B, C상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 그림상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 VA가 이렇게요. VB, VC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VA가 이렇고 VB가 있는데 VC가 이렇게 돼요. VB, VA, VC인데 이 매 순간의 전압을 다 더해보면은 0이 됩니다. 0. 제가 대략적으로 그렸지만은 이 그림상으로도 매 순간에 VA, VB, VC, VA, VB, VC, VA, VB, VC 하면은 0이 된다는 거죠. 요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외우신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봅니다. 방금 했지만 VA는 V의 0도, VB는 V의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혹은 V의 3분의 4파이 같은 겁니다. VC는 V의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혹은 V의 3분의 2파입니다. 얘를 벡터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도로.
볼게요. 일단 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VA입니다. VA. VB는 어떻게 되냐? 3분의 4파 앞서도 되고 3분의 2파 뒤져도 됩니다. 그러면 V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VB는. 그럼 VC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4파 뒤져도 되고 3분의 2파 앞서도 됩니다. 그래서 VC는 이것이 VC가 됩니다. VC. VC.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VA, VB, VC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랬죠. 벡터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대략적으로 그리지만 VB와 VC를 더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VB와 VC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VB 플러스 VC인데 VB 플러스 VC는 얘는 보세요. 플러스 VA와 VB 플러스 VC의 방향이 반대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얼마?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하면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하면 V의 0도 플러스 V의 3분의 4파 플러스 V의 3분의 2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V의 0도는 V고요. 이렇게 되죠. V의 0도는 V의 코사인 0도 플러스 J의 사인 0도죠. 플러스 V의 3분의 4파가 얼마요? V의 3분의 코사인 3분의 4파 플러스 J의 사인 3분의 4파 V의 코사인 3분의 2파 사인 3분의 2파 하면 계산해 보세요. V에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이게 굉장히 삼상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대략적인 이러한 파형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벡터도로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극형식과 삼각함수 형식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라는 거. 어떨 때 조금 전에 우리 대칭교로 얘기했었죠. 지금 VA, VB, VC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근데 크기 같은데 위상차가 120도, 120도, 120도 차이 나는 거죠. 앞에서 우리 뭐요? 다산 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고 인접하고 있는 각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가 같을 때 위상차 120도, 120도, 120도 위상차가 같을 때 이를 대칭 다상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대칭 삼상교류에서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 됩니다. 세상에 각 순식값의 합 혹은 벡터의 합은 0이다. 예.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단상처럼 이렇게 보세요. VA, VB, VC를 단상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부하에 보내면 그때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다? 이거는 좀 얼마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즉 중요합니다. 삼상교류를 단상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세 전압의 합이 0이니까 단상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삼상은 어떻게 연결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대신에 삼상교류는 연결할 방법이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삼상,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Y결선이다 말 나오죠. 델타결선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삼상이란 거예요. 친절하게 삼상, Y결선, 삼상, 델타결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을 하면 얘는 삼상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면 전기기기 과목, 전력공학 과목, 그 다음에 전기실기 과목에서까지 이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Y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Y결선 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삼상교류는 대칭 삼상교류는 세 개의 상이 있다 그랬죠. 그 세 개의 상을 직렬로 연결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연결한다? Y 모양이나 델타 모양으로 합니다. 먼저 Y결선을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스타결선이라고. 스타결선이 뭐예요? 스타가 뭐예요? 별이죠, 별. 네. 별 같은 거. 만약 육상이면 어떻게 돼요? 육상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Y결선은 스타결선 혹은 성형결선. 뭐예요? 별이 스타죠. 별이 별성자에서 별이 성입니다. 그래서 스타결선 혹은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 그다음에 둘, 세 개의 전원이 있는데 얘들을 Y 모양으로 결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선이 몇 개예요? 삼상인데 단상이 선이 두 개라고 해서 삼상 한 상마다 두 개씩 해서 6개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결선하면 밖으로 나오는 선은 3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선선 연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연결하면 4가닥이 돼요. 그래서 삼상은 3선식이나 혹은 4선식이 돼요. 3선식이나 혹은 4선식. 왜? 중간에 연결하는 얘까지 하면 4선식이고요. 얘를 빼면 하나, 둘, 셋, 3개의 선으로 갖고 연결해서 삼상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인데 전압전류. 보세요. 외우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 할까요? A 상전압이죠. A 상전압.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상 사이의 전압이에요. 상 사이의 전압에서 상의 전압. 그 다음 이 사이의 전압을 뭐라 할까요? 이 사이의 전압을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죠. 여기에 상전압은 상의 전압입니다. 상 자체 전압이고요. 선과 선 사이의 전압 뭐라 할까요? 선간의 전압이네. 선간의 전압이라서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선간전압. 네.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키로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흐르는 전류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상에 흐르는 전류죠. 상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상전류라고 합니다. 상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 그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뭐라 할까요? 선간전류? 아니죠. 선간전류란 말은 없습니다. 뭐요? 전압은 선 사이의 전압이라고 해서 선간전압이 맞지만 전류는 뭐다? 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전류. 그래서 명칭 자체가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보세요. 전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있어요. 전류에는 상전류와 선간전류 아니에요. 선전류가 있습니다. 근데 기호를 나타낼 때 보세요. 전압은 V고 전류는 I인데 상전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전압은 상이 영어로 뭘까요? 상이. 상은 영어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래서 P. 그래서 VP라고 합니다. VP. 선간전압. 선은 영어로 뭐예요? 선은 영어로 라인이죠. 선은 라인. 그래서 선간전압은 VL이라고 합니다. 상전류는 뭘까요? I의 P. IP. 선전류는 IL. 예. 그리고 그림과 함께 용어의 명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같은 경우 보세요. 단상은 우리가 보세요. 얘가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인데 얘는 상전압이죠. 상전압입니다. 같죠? 그러니까 단상에서는 선간전압, 상전압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상에서 상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상에 흐르는 전류.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선에 흐르는 전류. 얘도 같죠? 그럼 단상에서는 선간이다, 상이다, 선이다, 상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상에서는 명확하게 상에 걸린 전압과 선간에 걸린 전압이 다르죠. 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용어 숙지하는 게 먼저인데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개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념은 전기 공부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시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도 계속 명심하셔야 될 그런 용어들이에요.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선간전압, 상전압, 상전류, 선전류 사이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다시 그림은 그립니다. 여기에 VA라고 할게요. VA. VB. VC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VA. 선간전압 얘는 뭘까요? 선간전압. A와 B 사이의 전압이죠. VA는 상전압입니다. A 상만의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VA와 VB 사이의 전압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의 전압은 전위차의 개념에 의해서 VA 마이너스 VB가 되죠. VA 전압에서 VB 전압을 뺀 것이 이 사이에 걸린 전압입니다. 전위차의 개념을 도입해 주세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VAB 이렇게 표현합니다. VAB. 그리고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는 얘가 상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A.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 있죠.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IA가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Y결선에서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전류 IL과 상전류 IA는 Y결선에서 뭐예요? 키르호프 법칙에서 IL과 IA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절, 상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간전압과 상전압 보세요. 선간전압은 VAB를 선간전압 V과 상전압 VP 보세요. 선간전압은 여기에서 이까지의 전압이고 상전압은 이 전압입니다. 뭐요? 당연히 다르죠. 같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같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다르니까 다르면 다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다르지? 크기는 얼마나 다르고 위상은 얼마나 다르냐 이것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Y가 선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랬죠. VA, VB VA, VB, VC입니다. VA, VB, VC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VA, VB, VC는 VA, VB, VC는 뭐예요? 각각 상전압이죠. 그 다음에 선간전압을 VAB라고 하는데 선간전압 VAB는 VA-VB래요. 즉 VA에서 VB를 뺍니다.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VA-VB는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즉 VB에 마이너스를 해서 VA와 더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VB죠. 마이너스 VB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B는 이게 마이너스 VB입니다. 그러면 VAB 선간전압인 VAB는 VA 플러스 마이너스 VB 즉 VA와 마이너스 VB를 더하면 얘가 뭐다? VAB면서 선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더 크죠? 상전압은 이만큼이에요. 상전압은 이만큼인데 선간전압은 이만큼입니다. 더 커요. 위상도 어떻게 이만큼 세트만큼 더 빠르죠? 크기가 더 크고 빠르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크기는 얼마고 위상은 얼마냐? 한번 보세요. 일단 위상부터. 지금 얘가 120도죠. 120도인데 얘가 90도니까 얘는 30도입니다. 30도. 그 다음에 얘가 30도니까 얘는 얼마? 억각이니까 30도가 되고 얘는 60도고요. 그러면 얘 반인 얘는 얼마? 얘는 얼마가 된다? 30도가 됩니다. 즉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위상이 앞선다. 3도 위상이 앞선다. 그거. 그 다음에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시면 선간전압이 나오죠. 요거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시면 선간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길이는 얼마요? VA분의 요거 VA분의 요게 직각삼각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얼마요? 요거 A라고 할게요. VA분의 A가 얼마? 코사인 30도죠. 맞죠? A는 얼마요? VA의 코사인 30도인데 전체 길이 요거 있죠? 요 길이는 이것의 얼마?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된다? VA의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배 하니까 루트 3의 VA. 기억해 주실 거 이겁니다. 네. 과정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과정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종합하자면
종합하자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결선에서 IL은 IP다. 이렇게 쓰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상전류와 같은 것이 아니고요. 크기는 몇 배? 얘가 상전압인데 선간전압 크기는 몇 배다? 상전압의 루트 305. 위상은 상전압보다 몇 배? 상전압보다 위상은 몇 배? 30도 앞선다. 혹은 얼마? 6분의 파이 앞선다. 이것이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가 됩니다. 자, 앞에서 뭐 벡터도를 그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러면 델타 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우리가 환영결선이라고 합니다. 환영결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볼게요. 델타는 모양 자체가 델타 이렇게 하고 얘를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관계는 좀 파악하셨을 겁니다. 보세요. 이 전압이 뭐요? 한상의 전압이니까 상전압 VP고요. 이 전압이 뭐다? 선간의 전압이니까 선간전압 IL입니다. 그 다음에 상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IP가 있습니다. 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선에 흐르는 전류가 IL이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 하나는 같고 하나는 틀리죠. 전압이 같거나 전류가 같거나 하나만 같아요.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고 전압이 달랐죠. 델타 결선 보세요. VP나 VR이나 전위, 전압, 높이라고 했죠. 이 높이나 같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VL과 VP가 같고 그 다음에 IL과 IP가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Y결선에서는 IL과 IP가 같고 VR과 VP가 달랐는데 크기는 루트 305, 위상은 30도 차이가 났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다른데 대충 예상하건대 어떻게 됐느냐? IL이 IP의 크기가 루트 3배. 각도는 반대예요, 이것도. 앞에서는 우리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도 앞섰지만은 여기서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뒤지게 됩니다. 30도 뒤지게 되는데 벡터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그림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얘가 AB, A점, B점, C점이죠. A점, B점, C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A도 아니고 IB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AB라고 합니다. IAB를 기준으로 두는 거죠. 이게 IAB. IAB입니다. 그리고 이거 A에서 C로 오는 이것 있죠. 이것을 우리가 IAC예요. IAC. 이것을 AC를 이렇게 합니다. IAC 이렇게요. 그럼 IL은 어떻게 돼요? 얘는 A점에서 흐르니까 IL이 IA가 되는 거죠. IA가 I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A는 키루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선전류입니다. 얘는 IP가 들어가고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니까 IA는 IAB-ICA가 되겠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가고 하니까 IA는 이 전류에서 이 전류를 뺀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보세요. IA는 IAB-ICA니까 마이너스 ICA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ICA가 되고요. IA는 이것이 IA면서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Y결선에서 전압하고 Y결선에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크기는 루트 3배라서 같은데 방향은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Y결선은 IL이 IP다. 델타 결선은 VL이 VP다. 요거. 그러면 VL과 VP는 다른데 이때는 루트 3분의 6분의 8 플러스 6분의 8. 얘는 IL과 IP가 다른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6분의 8. 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공부하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관계 때문에 전기가 여러 작용이 발생하고 우리가 반대로 원활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